들어도 빛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무엇이 다를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빛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눈길을 오래 잡아두는 힘은 돈으로 치장한 화려함이 아니라 차분히 쌓아온 마음의 온기입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근사해집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늘지만 그 주름 속에는 세월을 이겨낸 여유가 담겨 있지요.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왠지 거칠고 피곤해 보이는 이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격은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 몸을 움직이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 세 가지가 만나서 나이를 잊게 만드는 귀한 기품이 됩니다. 먼저 얼굴의 표정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은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낯선 이까지 다양합니다. 그들과 나누는 첫인상은 언제나 말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표정입니다. 표정은 단순히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는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준비해도 표정이 굳어 있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이 없어도 눈가가 부드럽고 미소가 머물면 그 자체로 따뜻한 신뢰를 줍니다. 급하게 굳은 얼굴은 상대방을 긴장시킵니다. 어쩌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는 나를 싫어하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미소 하나는 상대의 경계를 풀어주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옛사람은 웃음을 덕의 꽃이라 했습니다. 꽃이 피어야 향기가 나듯 덕이 있는 마음에는 웃음이 자연히 흐른다지요. 억지로 만드는 웃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눈빛과 입술이 따로 노는 웃음은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차분히 다스린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번지는 미소. 그것이 진짜 품격을 보여줍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버스 안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상대가 나를 향해 살짝 미소 지어준 순간 그 짧은 장면이 하루를 환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웃음은 돈이 들지 않지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더 가벼워집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마음이 맑으면 얼굴이 화평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림자처럼 표정도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니 미소를 짓는 연습은 결국 마음을 가꾸는 연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중 단 1분만이라도 거울 앞에 서 보시길 권합니다. 눈가의 긴장을 풀고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억지처럼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얼굴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번지는 웃음은 세월이 빚어낸 가장 고운 장식입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얼굴이라도 웃음이 머물면 귀하게 빛납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얼굴에 꽃을 피운다. 그 꽃은 웃음이고 그 향기는 따뜻한 품격입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옷은 나를 드러내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비싼 옷은 필요 없습니다. 단정하게 다려 입은 셔츠 한 벌, 깨끗하게 닦은 구두 한 켤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깔끔한 모습에서 성실함과 진중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첫인상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은은한 스카프, 단정한 단추 하나, 어떤 날에는 소박한 브로치 하나. 이 작은 디테일이 당신의 개성을 보여주고 하루의 기분을 달리합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내면의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남의 시선에 매달려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 주변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을 줍니다. 옷을 준비할 때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존중한다. 그 다짐을 담아보세요. 깨끗이 손질된 옷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표식이 되고 정갈이 닦인 신발은 오늘 하루를 단단히 걷게 해줍니다. 옷차림은 결국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옷차림은 마음의 흐트러짐으로 비칠 수 있고 단정한 차림새는 차분히 정돈된 마음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고른다는 것은 단순히 천을 걸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결심을 보여주는 작은 의식입니다. 옷차림에 담긴 존중은 상대에게 신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관계를 더 깊고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단정함 속의 여유, 간결함 속의 품위, 그것이 옷차림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몸의 자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얼굴로 먼저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몸의 태도에서 더 깊이 드러납니다. 허리가 굽으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해도 상대는 금세 알아차립니다. 구부정한 어깨, 작아진 가슴, 흐트러진 몸짓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편안히 내려놓으면 아무 말하지 않아도 존중과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전하고 스스로에게도 힘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몸가짐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게 따른다.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고다지면 마음도 고다지고 마음이 차분하면 몸짓도 안정됩니다. 앉을 때든 걸을 때든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 그것이 하루를 품위 있게 만듭니다. 잠시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허리를 곧게 하고 목을 길게 세우고 어깨를 내려놓는 순간 숨이 더 깊게 들어옵니다. 얕던 호흡이 차분히 가슴과 배까지 내려가고 그 순간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세가 주는 힘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몸과 마음과 숨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숨이 얕아지고 마음이 흔들린다 했습니다. 반대로 몸이 바르게 서면 호흡이 길어지고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일은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 습관, 그것이 결국 삶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에 단 10초만이라도 자세를 고쳐보세요.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한층 더 여유로워집니다. 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귀하게 보이려면 먼저 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힘을 가진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그것이 가장 큰 배려이며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채워주는 순간 상대는 이미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또 작은 불편을 먼저 알아차리는 눈빛, 그리고 재빨리 건네는 돕는 행동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움직입니다. 말로만 하는 친절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배려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때로는 자리 하나 양보하는 일, 때로는 무거운 짐을 잠시 들어주는 일, 이런 소소한 행동이 상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고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고마움을 마음속으로만 삼키고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상대는 내 마음을 다 알겠지 하고 기대를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고마움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가 생각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당신 덕분에 좋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두 마디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밝아지고 그 따뜻한 기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사람은 누가 잘난지보다 누가 따뜻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현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면서 나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품위는 상대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구의 삶도 늘 순탄하지 않습니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나고 세상이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희망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이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작은 다짐 하나가 사람을 버티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얼굴에, 목소리에, 걸음과 눈빛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바라보는 표정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읽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은 숨길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고 흔들리는 자존감을 세우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긍정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은 현실의 무게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빛을 찾아내려는 의지입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힘. 지금은 작은 빛일지라도 그 빛을 끝까지 붙드는 힘. 그것이 긍정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폭풍우가 지난 뒤 나무 뿌리가 더 깊어지듯 삶의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다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내 안에는 아직 빛이 있다. 그 다짐이 쌓일 때 당신의 하루는 달라지고 삶 전체가 한결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 5가지 표정, 옷차림, 자세, 배려, 긍정 모두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이 세월 속에서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귀티는 외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습관, 몸을 단정히 하는 태도, 그리고 남을 존중하는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미소 한번 지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당신의 관계가 달라지고 당신의 삶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여유라는 보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어떻게 닦아내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더라도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웃을 때 세상도 함께 웃는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품격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